저희는 또 이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2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12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도 담아가야 할 주식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CPI 지수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그 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장 막판에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제가 댓글로도 말씀드렸지만 CPI 지수 뭐 안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댓글로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CPI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란이 문제입니다. 이란의 유조선 납포로 유가 상승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을 향해 공습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있죠. 이란 악재가 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그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전 고점과 전전 고점 이 지지 라인대에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을 해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제도 이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1%가량 빠졌던 지수를 다시 보합권까지 돌려놓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나스닥 지수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21선 정확히 지지 나와주면서 어제도 21선을 깨지 않으려고 밑꼬리까지 달면서 다시 올려놓게 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21선 깨지 않았으니 여전히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지금 상황 나쁘진 않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란 이슈를 잘 봐야 된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수를 통틀어서요. 자,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TQQQ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 저항대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히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까지 해주었죠. 이후로 TQQQ는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원래는 이란 이슈가 없다라면은 오늘도 매수 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들 이란 뉴스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QQQ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황 나쁘진 않다. 결과적으로는 CPI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겠습니다. SOXL도 제가 전전 고점대, 저항대를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고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꾸준히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TMF 보겠습니다. TMF는 갈색 선 121선을 뚫으면 241선 빨간색 선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하락의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한다면 TMF는 다시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TMF는 이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노력 중이지 아직 지지와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는 또 이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어제도 2%까지 상승을 하였지만은 장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알파벳도 지금 상황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봉 나온 게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꾸준히 $500 넘기 전에도 깃발 형태로 삼각 수렴으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모아갔었죠. 그 후 연속 4일간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500를 넘게 되면은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500 넘은 후에는 이 상승을 즐기시라 말씀드렸고, 어제 또한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점 부근에서는 약간의 단기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스토캐스틱 533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여기서 쌍봉이 나왔으니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 후로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 하락은 1차적으로 이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 사이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1차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하고 크게 반등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여기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까지는 2차적으로 하락 폭이 남아는 있습니다.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직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진입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3.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테슬라를 검정색 선이 있죠. 검정색 선은 천일선입니다. 천일선은 지지 라인으로서 튼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또 판단되는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홍해 공급 공백으로 2주 동안 생산 중단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 생산 직원들 임금 인상 뉴스도 나오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하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로 이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사야 돼, 그렇게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에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고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종목만 너무 몰두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여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진입 시기 여전히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 전고점 저항대가 지지 라인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박스권을 W 쌍바닥으로 깨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박스권을 깨는 부분은 1차적으로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흐름 나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급격한 상승 추세의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여기서 또 한 번에 인텔을 모아가게 된 거죠. 그 후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상황 나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MD 보겠습니다. AMD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어김없이 이 부분에서도 하단 라인 찍고 연속 3일간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나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계셨다면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거 보고 같이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큰 그림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차 목표가로 352달러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후 약간의 조정 후 2차 목표가로 380달러를 말씀드렸죠. 메타 같은 경우 38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열심히 380달러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 나쁘지 않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제가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일주일간의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약 10%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저항대를 넘게 된다면 하나의 또 더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제가 이 검정색 선을 매도 가격으로 보고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상황 여전히 나쁘지 않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갈색 선 121선을 넘게 된다면 빨간색 선 241선까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빨간색 선을 넘게 된다면 파란색 선 481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1선을 타고 상승 추세로 481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는지 그것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스텔레이션 브레인즈 보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죠. 그 후 어제도 1.1%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오랜 기간의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X자형 파동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 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주봉이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진입 못하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저는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 보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목표가는 160달러 부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2.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ABU 보겠습니다. LABU 제가 갈색 선 121선을 깬다면은 빨간색 선 241선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 후 파란색 선 481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고, 어제도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밑꼬리 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ABU는 21선만 잘 타고 가는지 지켜보시면 되고, 21선이 만약 깨진다면은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도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저는 1차적으로 진입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1.15%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단 라인을 향해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이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시라 말씀드렸고, 그 원인은 일단 음봉이 크게 나오고 단기적인 지표인 스토캐스틱 533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1066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2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코인베이스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크게 이 지지 라인을 깼죠.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오히려 코인베이스 글로벌에는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자면은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인해 동사의 핵심 거래 사업이 위험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동사를 이용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고점까지 올 때까지는 ETF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ETF가 승인하게 되면서 어제 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콜라 보겠습니다. 니콜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지지해주고 1, 2주간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니콜라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제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엄청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매물대를 쉽게 뚫어낼 수 없다. 또한 완만한 상승 추세의 이탈로 아이온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역 N자형 형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이온큐는 241선, 481선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거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신호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이온큐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꾸준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이 스토캐스틱 533, 1066 전부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큰 상승 추세의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하락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하락이 나오면서 뉴스도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다음으로 화이자 보겠습니다. 화이자도 제가 큰 하락 추세에 여전히 있으니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1, 2주간 노는 걸 보고 상승을 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니 이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는 저는 안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3일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TZA 보도록 하겠습니다. TZA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미국 증시 해지용으로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TZA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힘이 없다면은 이 TZA는 반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은 이런 악재가 있다 보니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면 매도 가격으로 보고 지금 소액 또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인버스 종목들은 절대 모아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계좌 방어용으로 해지용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러니 이런 21선을 매도 가격으로 잡고 소액으로 매매해 보시면 미국 증시 하락을 방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란 이슈는 꾸준히 뉴스 보면서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